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시점 콘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오늘은 IBK 기업은행 금융영업 일반 지역인재 경기권 핵심 점포 자기소개서 문남석입니다. 작전명. 자, 모두 따라하고 입력하세요. 자, 2개 이상을 적어라 함정에 빠지지 말고 2개만 제대로 내 제의도에 맞게 적어라 편입니다. 자, 부제. 자, 여러분들, 이건 너무 길어서 못 읽겠는데요. 자, 2번 문항에서 아래 중 택 1 하여 현재 IBK 기업은행이 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IBK 기업은행들이 이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단어들만 어디에 자소서에 적고 있을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현직자를 만나거나 실제 이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양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된다? 실제 하고 있는 거에 대한 키워드를 알아야 된다. 자, 신용평가 시스템이면 신용평가 시스템 이름을 알아야 되고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우량 기업은 또 우량 기업에는 실제 우량 기업이 뭐뭐가 있고 그거에 대한 우량 기업 리스트를 실제 이름을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서 얘네가 우량 기업 중에 잘 발굴한 사례가 어떤 회사인지 적고 그 회사에 대한 대출이나 이런 여신 나간 것들이 어떤 게 중요한 부분인지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여식 단계별 각종 모니터링 건으로 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것이 곧 이게 어떤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고 여신 단계별 각종 모니터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얘기했습니다. 자, 가이나 가볼까요? 자, 제 아이콘이고 자소서로 임원의 내리를 흔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채용 공고도 이제 중요한 이제 회사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면 이제 제가 디지털을 따로 만들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제 기업금융이나 개인금융을 나눈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원 동기를 작성하거나 나의 어떤 직무상의 강점을 할 때는 기업금융이든지 이 개인금융에 대한 분리를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전략적으로 맞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인지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이걸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우대사항이라고 이제 이런 금융 자격증 소지자가 있는데 이런 거 없다고 너무 쫄지 마세요. 생각보다 이거 가진 사람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어, 중요한 거는 결국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해서 쓰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제가 이제 이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도 중요한 강의다 보니까 계속 더 잘 만들어진 거 아니야 하다가 강의를 못 찍겠다 싶어서 지금 빨리 찍어야겠다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좀 부족하더라도 좀 들어주시고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모두 강의구 한번 외쳐보시죠. 자, 합격되고 안 되고는 뭐다? 종이 한 장 차이다. 이 준호 폴로가 말하는 면접이란 그 취업이란 뭐다? 결국 이 자소서 한 장으로 마지막에 임원의 내리를 탁 흔들어서 여러분들이 종이 한 장 차이로 돼야만 하는 거다. 작년에도 이제 제 오프라인 강의라든지 제 강의를 보고 취업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다. 특히 IBK 기업은행분들 많이 되셨는데요.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제 거가 말하는 자기소개서 단계에서부터 내가 약간의 우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내용 키워드가 자소서에 녹아져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취업은 쉽게 풀려 나갈 것이다. 왜냐 마지막에 이제 이게 얘네가 이제 실무진 면접에서 결국 또 하나의 어떤 자소서를 작성 한 장으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최종 면접 간다고 했는데 제 강의를 봤던 분들은 제가 원한 대로 여기 아랫부분에 짧게 자소서를 이제 좀 넣은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한 장으로만 면접 보고 갔지만 이미 1차 면접 때부터 이렇게 길게 작성한 자소서를 보고
그 사람들이 선별을 해놨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단순히 지금 논술 잘 보고 여기 있는 거를 그냥 써야지 하면 안 되는 거다. 자, 제가 올해는 정확하게 어떻게 뽑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우선순위가 이 순서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항마다 어떻게 어떤 부분이 중요한 건지 제가 하나하나 샅샅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그 쓰기 힘들어하는 이제 직무 기술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물어보는 내재 의도는 이겁니다. 자, 모두 따라하세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진짜 그렇게 적으면 떨어지는 겁니다. 너의 금융 관련 단순한 경험 교육이라도 모두 정성껏 녹여내라. 그리고 직장인처럼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는 성과 수치, 성과를 표현하는 수치 기반의 했던 이력들, 뭐뭐뭐 했다, 뭐뭐 했음, 뭐뭐뭐 했음. 자, 이렇게 자기가 한 거를 성과 중심으로 적어주면 되는 거다. 왜 직장인처럼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자소서 내용도 보면은 직장인스럽게 안 돼 있다. 직장인스러운 건 뭐냐?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고를 받는 그 윗사람들, 이 자소서를 보게 된 사람들은 결국 뭘 원하냐면 학생 티가 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문항에서도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이런 단순한 경험이나 교육이라도 어필을 강력하게 표현을 해줘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금융 관련돼서 뭐 경제 시사 스터디가 될 수도 있고 뭐 금융 관련 세미나라든지 뭐 삼성생명 SFP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들은 거라도 있으면 뭐 인턴이나 이런 업무 경험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 금융과 경제 관련된 경험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런 거 관련돼서 했던 것들 아니면 그런 금융 관련 교육 과정 들었던 것들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대단한 거 적으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 있으면 무조건 적으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직장인처럼 깔끔하게라는 의미는 보고를 받는 사람들이 쉽게 이거 했네, 이거 성과네, 이거 수치네, 결과물 이거네, 이런 거에 액션 했었네, 이겁니다. 쉽게 짧게 해야 보고를 받는 것처럼 이 친구 학생이 아직 이제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 했고요 뭐 자소서처럼 서술형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중요합니다. 자, 별표 치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두 개 이상이랑 이제 어떤 부분이 부합하는지 설명하는 거에 엄청나게 지금 헤매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문항은 쪼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요즘에 하도 이제 이런 강의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쓰는 게 다 비슷해서 아마 이렇게 힘든 문항을 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분리를 여기서 찢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IBK 기업은행이 어떤 부분에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지 별표 치세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아는데 제가 지금 앞장에 설명한 것처럼 지금 똑같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가 결국 핵심 키가 될 거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나를 택하든 많으면 두 개를 택해도 되지만 뭐 어려우니까 하나를 택해서 아까 제가 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량기업에 대한 실제 회사의 이름을 알고 그 회사에 어떻게 대출해줬길래 이 회사가 더 성장했던지 현황을 조사하고요. 그리고 기업 규모면 정교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이 이름은 보고 평가 시스템 뭐뭐뭐가 있고 그 안에서 그 평가 시스템을 어떻게 리스크를 실제 뭐 규칙이나 뭐 이런 거를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얼마나 정교한지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뭘 알아야 된다? 현황을 알아야 된다. 하나를 뽑아내서.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걸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현황을 알아야 되는 거고 쉬운 거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자꾸 이거 지금 못하네요. 지금 빨리 만드니까 결국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기업 성장에 다 체계화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뭐 중소기업의 뭐 이런 성장을 도모했던 그런 사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하고 있는 키워드 이런 거를 어떻게 컨설팅 해주고 있지 이런 걸 하고 있는 현황을 보고 뭘 뽑아내야 된다? 그런 관련된 부분이 내가 회사를 선택할 때 중요한 항목이라는 걸로 표현하면 되는 거다. 이 IBK가 하고 있는 이런 네 가지 중에 중요한 거에 대해 그 사업을 하나 택하고요. 그거에 대한 하나 사업을 키워드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뽑아내고 그게 IBK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업의 이 제가 지금 말한 것들 언급한 것들에 이 두 가지가 해당되는 게 있을 거다. 이것이 내가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항목 두 개인 것처럼 쓰고 그러니까 첫 도입이 저는 이 부분이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개 부분 때문에 이 두 개 부분이 제 회사 선택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원을 했고 대학 시절 저도 이런 관련된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고 이런 두 가지 부분 때문에 나는 IBK 기업은행에 그게 나랑 부합된다 생각했고 대학 시절에 나는 그런 관련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서 잘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결국 이게 600자인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이 키워드를 하나 찾아서 이거를 언급해주고 그 두 가지 내용을 뒤에 해당 부합하는지 내용을 써주는 게 200자 안에서 끝나야 되는 거고요. 많으면 250자가 될 수도 있지만 거의 200자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저는 딱 보입니다. 그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400이 그런 내가 이런 두 가지 키워드랑 관련된 경험을 200, 200이든 300, 150이든 잠깐만요. 150, 250이든 경험으로 써주면 되는 거다. 어떤 경험? 성과를 냈던 경험으로. 자, 이거 여러분 제가 진짜 딱 보면은 이게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혼동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이거 쓰다 보면은 IBK 어떤 부분에만 집중하다가 그 회사 사이트에 나오는 뭐 어떤 참 좋은 기업은행 뭐 이러고 뭐 IBK 기업은행 관련된 그 중요한 큰 카테고리 이 부분만 여러분들 지금 직접적으로 써주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그거였다. 실제 하나를 택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하나 더 파고 들어가서 그 키워드가 들어가야지만 그거에 대한 철저하게 좀 조사한 내용이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은 이 2번 문항에서 차별화된 지원자들 따라올 수 없는 구체적인 자소서가 나오는 것이다. 중요하니까 길게 말하지만 이 맞춤 컨설팅이라는 내용 키워드 적을 게 아니라 맞춤 컨설팅으로 어떤 기업들한테 어떤 걸 해주고 있는지를 적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부분이 두 가지를 뽑아내서 내가 그걸 회사를 들어가는 지금 가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쉽습니다. 좀 중요한 거니까 좀 길게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융영업이니까 이것만 했을 때 필요한 역량 두 개들은 무엇이고 그중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까 말했는데요. 기업금융이랑 개인금융 중 한 가지를 무조건 택해야 됩니다. 무조건 통용돼. 여러분 뽑는 것 때문에 다 통용되라고 두 가지를 다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기업금융에 관심 있다. 개인금융 하고 싶다. 라는 게 구체적인 사람을 일수록 좋은 거고 그거를 이 자소서 3번 문항을 보고 판단을 해줄 거다. 그래서 이런 거를 택하고 그 카테고리에 맞게끔 준비한 과정을 연결해라. 더 나아가서는 이 안에는 이런 기업금융은 이거고요. 개인금융 이런데 이 안에서도 내가 전략적으로 조금 준비한 뭐 자격증, 뭐 신용 분석사는 통용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거랑 관련된 뭐 무역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면 나는 이 무역 관련된 여신도 하고 싶은 이런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고 구체적으로 써줄수록 여기서 어떻게 보면 얘가 이런 금융을 하고 싶구나. 이런 문항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들의 실제 입행을 했는데
나는 기업금융 하고 싶어 들어갔는데 가게를 보내는 거야. 근데 자소서에 보니까 뭐 뭘 하고 싶으면 뭘 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불만들을 조금 너 이런 거 저기 좀 관심 있구나 라고 해서 그래도 기업금융 하고 싶니 개인금융 하고 싶니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런 자기 준비한 과정들을 여기에 경쟁력을 써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런 거 관련해서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금융 관련된 게 없다 라고 하면은 내가 글로벌 언어 역량이 강해요. 뭐 해외에도 많이 갔다 왔어. 그러면 얘네가 지금 해외 기업 금융에서도 뭐 국제무역이든 뭐 IB든 기술금융이든 해외 나가서 뭐 나가서 하고 있는 게 있어. 뭐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는 게 있으면 나의 어떤 글로벌 역량들도 경쟁력이 될 수가 있는 거다. 근데 웬만하면은 금융과 경제 관련된 부분에 강점을 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순위 이제 그 다음은 5번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저는 우선순위별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4번이 우선순위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역량 중심의 성과를 내줄 사람이라는 거를 우선순위를 봤을 때 2, 3, 5, 4 순서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은 뭐냐면 경험 중 대고객 또는 대인관계 차별화된 역량.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대부분이 영업과 설득, 협상으로 갈 건데요. 중요한 거는 영업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닌데 대부분의 분들이 영업으로 접근할 거다. 대인관계에서의 차별화된 역량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면 대고객이나 대인관계는 결국 내가 은행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맞닿아야 될 그 고객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례를 봤을 때 영업을 잘하는 사람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업은행도 이런 시중에 다르지만 뭐 카드를 팔거나 뭐 예적금의 계좌를 많이 만들수록 그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뭘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다. 이런 개인적으로 영업을 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창구에 사람이 왔을 때 이거를 사게끔 설득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한 거다. 딱 뽑아내면은 그리고 기업금융을 하더라도 내가 이 고객이 우리 회사의 금리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는 과정. 그런 게 오히려 실제 중요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들은 내가 이건 은행원 전화하는 거니까 나 영업이나 협상력을 어필해야지 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문항에서는 2개 이상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적정하게 설득과 홍보 많으면 마케팅까지 딱 여기까지만 이거 중에 2개를 택해서 500자 쓰는 게 소제목 둘 다 적어주고요. 가장 이상적이다. 안정적이고 그리고 대부분 영업이나 협상을 쓸 거기 때문에 나는 실제 다른 사람들 설득을 잘했고 똑같은 경험이어도 그냥 설득 잘했다고 써주고 그리고 2번은 홍보나 마케팅을 잘했다고 둘 중에 선택을 해주는 거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성과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은행원 됐을 때 백날 지금 여러분들 영업력 얘기해봤자 너가 뭐 대학생들 영업해봤겠어? 사실 이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서 지금 막 영업을 2, 30년 했는데 내가 뭐 영업력 있다고 나 경쟁했다고 뭐 친구들 많이 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업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나는 밝고요. 뭐 소통력 강하고요. 뭐 항상 주변 친구들 밝게 해주고요. 뭐 친구들 말하면은 항상 그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 많고요. 이런 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설득이다. 설득과 홍보 그리고 그 어떤 상품이 나왔을 때 이거를 홍보하고 마케팅하는 역량이 핵심 성과를 창출해 줄 거라고 그려보는 거고 이게 그나마 지금 대학생 학생 수준에서 이런 경험이나 사례들이 어필이 될 거다. 내가 아무리 영업 협상 얘기해봤자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일반적인 지원자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문항에서도 그 설득과 홍보 이런 걸 통해 실제 내가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써주면 되는 거다. 자 마지막 4번. 자, 많이 따라왔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이제
천자를 쓰는 건데요. 여러분들의 또 여기서 이제 우선순위를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뭐가 중요하다? 창조적 열정이다. 펼쳐주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고객의 행복으로 키워드를 잡았을 겁니다. 신뢰할 책임 아니면요. 근데 이런 고객의 행복은 이미 들어가게 되면 내가 연수받으면서 고객의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처럼 교육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보려고 하는 거는 너가 결국에는 성과를 내줄 거냐 이다. 막상 들어가도 IBK 기업은행도 여러분들 공기업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 성과 경쟁이 치열할 거다. 왜냐?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내가 승진 대상자에서 누락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내가 성과 중심의 사람인 거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면 결국 그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두 개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딱 두 개만 500자 하는데 창조적 열정, 성과를 내줄 만한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열정적이라는 건 뭐냐? 내가 대학 시절에 어떤 목표를 어떤 성과를 냈던 최고 성과를 냈던 경험 중에 그걸 할 때 이런 시행착오도 있고 실패도 하고 실패도 했는데 결국 해냈던 경험, 아니면 엄청나게 크게 실수해서 여러 사람들한테 큰 피해를 줬던 경험이 있는데 그거를 이런 어떤 열정으로 극복했던 경험. 이 두 번째 사례는 거의 없을 텐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창조적 열정이라고 해서 대단하게 뭔가 새로운 거를 창조했다라고 쓰지 말고 기존에 그냥 내가 성과 냈던 경험이 있는데 그거를 어떤 액션과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 난관들이 있거든요. 이때 이 난관을 이렇게 해결했고요. 이 난관을 이렇게 했고요. 이 난관을 이렇게 해결했고 그래서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성과물이 나왔다. 이런 과정 중심으로 써주면 되는 거다. 이게 나의 열정이다. 열정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액션에서 움직여서 해결했던 과정들이 나의 열정인 거고 이게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성과를 창조하는 과정이었다. 라는 정도로 500자 써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다음에 500자는 신뢰 책임이거나 최강의 팀워크 중 500자의 그런 사례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뭐 팀워크는 여러분들 원래 팀 중심의 그 스토리들 써주면 되는 거고요. 여태까지 써왔던. 그리고 신뢰와 책임은 여태까지 내가 다른 사람들 신뢰 줬거나 책임감을 심어줬던 그런 사례 적어도 되는 겁니다. 근데 최강의 팀워크는 제 같이 협 강의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팀워크는 내가 중간에 그 동료들한테 싸우는 동료가 있는데 내가 중간에 갈등을 해결했던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체감의 그 팀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안에서 내가 리더였는지 뭔가 더 희생해서 주도적으로 한 것, 움직였던 것들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액션했기 때문에 그냥 자체가 팀이었던 걸 써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주도적이고 리더처럼 그 솔선수범해서 희생정신 가지고 이런 거를 먼저 했던 경험들 어떤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팀 내부 안에서 네. 근데 대부분이면 이런 거는 프로젝트가 좋습니다. 내가 막 수많은 사람들, 뭐 10명이든 8명의 사람들이 같이 팀 프로젝트나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액션 했는지 만약 그게 없다라고 하면 뭐 학생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임 안에서 해도 됐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써주는 게 좋다. 그 안에서 내가 엑셀이든 어떤 특정 양식을 가지고 팀원들의 일정을 관리했으며 그리고 그런 거를 주도적으로 프로젝트 방법론 제시해서 팀원들을 이끌어 나아갔다. 내가 안 해도 될 것들을 스스로 챙겨가면서 프로젝트를 리드했고 리더처럼 결국 이렇게 내가 희생했던 거를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기 때문에 결국 팀 플레이가 잘 됐고 그 결과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이 될 거고요. 신뢰 책임은 당연한 내용일 겁니다. 자 하나만데 여러분들 그 질이 이전과 좀 다를 수 있어도 좀 이제 이해해 주시고 제 강의는 이제 계속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자 이거는 좀 이렇게 강의가 좀 길어질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제 정지해서 보시고요. 이거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올린 그 강의에 보면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정리해서 좀 보시고요. 이것도 강의에 다 있습니다. 2018년도 강의에 좀 길어질까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서 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소기업 지원하니까 이 내용은 법령은 한번 꼭 읽어보고 지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좀 급하게 또 올렸는데요. 네, 지금 출근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우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로 1, 2, 3 입력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주는 플로 쳐보시면 되고요. 학교 후기 많이 보시고 좀 있으면 네이버 카페도 생깁니다. 네, 추천하기 리스트입니다. 네, 구독은 목표별 일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